자,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민달 전황 원년입니다. 여름 4월 임신삭 갑술 3일에 황태자가 천황에 즉위하였다. 황후를 높여 황태후로 삼았다. 이달에 백제 대정 후다라노 오호위의 궁을 조영하였다. 궁이라는 거는 궁궐이요. 백제 대정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한자 그대로 하면은 백제 큰 우물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지명이랍니다. 지명인데 지명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백제대정 아까 찍었지. 길비지라는 곳에 여기 이제 내량 남부에 보면은 길비지라는 곳이 있는데 길비지란 연못이 있어요. 이게 길비는 저기 멀리 있는 지역인데 왜 여기 길비지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길비지라는 지역에 그 뭐 그게 있답니다. 내량 국립문화재연구소라는 곳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뭐 유적이 나왔는데 아마 그게 백제대정 근처의 유적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추적이 그런 그게 있습니다. 범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자, 아무튼 뭐 여기다가 내량 남부에 이제 궁궐이 있었답니다. 물부 궁삭수 옥대련, 물부 궁삭수옥 대련, 모노노베노 유게노 모리야노 오호무라지를 대련으로 삼은 것이 전과 같았다. 련이라는 거는 호족들이죠, 호족. 고맙다.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방송을 할 시간이 없었거든. 이제 내일부터는 좀 할 거야. 소와 마자 숭례, 소가노 우마코노 스쿠녜를 대신으로 삼았다. 신이라는 건 관료를 의미하죠. 그 물부시하고 그 다음에 소아씨의 이제 대표들이 각각 그 련하고 신의 대표가 되어서 뭐 일본식으로 하면 당주라 그럽니까? 외놈식으로 하면 십덕식으로 하면 당주라 그러나? 아무튼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대립하는 게 보이죠, 그죠? 계속 불교에 대한 그게 좀 다를 겁니다. 네, 그래요. 자, 5월 임인삭 1일에 천황이 황자와 대신에게 고구려의 사인은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인이라는 건 뭐 사신 같은 거겠지. 흥명천황 말기에 흥명천황기 말에 그 고구려 사신이 왔다가 이제 좋은 날을 점쳐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그 제대로 뭔가 교섭을 하지 못하고 그냥 흥명천황이 죽어버렸었죠, 그죠? 자, 대신이 상락관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상락관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지명을 찾아봤을 때는 뭐 이 근처 어디에 상락군이라고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맥락상 볼 때 이제 월국에 계속 체류했다 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 어디가 아닐. 아 잠깐만. 아무튼 이 지역 어디가 아닐까. 아니 지난번에 그 고구려 사신들이 그 남쪽이 어디에요, 근강 쪽으로 내려왔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상락군에 있는 이제 상락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뭔가 좀 의미의 혼선이 있었더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천황이 민달 천황이죠. 그것을 듣고 심히 마음 아프고 가엾게 여겨 근심스럽게 애처롭구나. 그 사인들의 이름은 이미 돌아가신 천황에게 아뢰었다라고 한탄하였다. 돌아가신 천황이란 건 이제 흠명 천황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에 군신이라는 거는 신들의 무리, 그러니까 관료들을 상락관에 보내어 바친 조물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왕경에 보내도록 하였다. 왕경이라는 건 뭐 내량을 의미하는 거겠지. 병진 15일에 천황이 고구려의 표소를 대신에게 주었다. 소라는 것도 글의 이름이고 표라는 것도 글의 이름인데 아무튼 뭐 그 국서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이제 일본한테 원숭이들아 안녕 뭐 그렇게 보내야 됐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여러 후비토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해독하도록 하였다. 사라는 거는 역사사자를 쓰는데요. 후미히토 문인이라는 말이 축약된 말이라고 하네요. 지금 각주를 보니까 대부분 한반도 계통 사람들이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 주로 이제 문서 해독하고 그 다음에 뭐 글 쓰고 뭐 그런 서무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 사들은 3일이 지나도 아무도 읽어내지 못했다. 고구려 글자를 읽지를 못했다.
그런데 선사의 시조인 왕진이만이, 왕진이라는 사람은 훈명천왕기에 나왔던 사람이죠. 왕진이만이 능히 읽어내어 바쳤다. 이로 인하여 천왕과 대신이 모두 수고하였다. 진이여, 훌륭하구나. 진이여, 네가 만약 학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누가 능히 읽어낼 수 있었겠느냐. 마땅히 지금부터는 궁궐 안에서 가까이 섬겨라 라고 칭찬하였다. 이었고 동서의 여러 사에게,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여러 그 문서 해독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학문을 제대로 익혔더라면 어찌하여 이루지 못하였겠느냐. 너희들이 비록 많다고는 하나 진이에게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였다. 또한 고구려가 바친 표수는 까마귀 깃털에 쓴 것이었다. 깃털의 검은색 때문에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진이가 깃털을 밥에 증기로 찐 다음 비단에 깃털을 눌러 글자를 모두 밝혀내었다. 조정에서 모두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다. 6월에 고구려의 대사가, 대사라는 거는 뭐 외교관 얘기하는 거겠죠. 대사가 부사 등에게, 부사도 외교관이겠죠. 기성도 천황 시대에, 기성도 천황이라는 것은 훈명천황이랍니다. 훈명천황 시절에 너희들이 나와 의논한 바를 어기고 다른 곳에서 속임을 당하여 망령되이 국조를 나누어 쉽사리 지위가 낮은 자에게 주었다. 어찌 너희들의 과오가 아니겠느냐. 훈명천황기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를 만약 우리 국왕이 듣게 된다면 반드시 너희들을 주살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부사들은 서로 만약 우리가 나라에 돌아갔을 때 대사가 우리의 과오를 드러내 말한다면 이는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몰래 죽여 그 입을 막고자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무의한 것이 새어나갔다. 대사가 그것을 알고 복장을 갖추어 혼자 몰래 빠져나가 관의 뜰 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도적 한 명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대사의 머리를 치고 물러왔다. 뒤이어 도적 한 명이 곧 정면에서 대사의 머리와 손을 치고 물러왔다. 대사는 여전히 말없이 땅에 선 채로 얼굴에 피를 닦았다. 또다시 도적 한 명이 있어 칼을 들고 급히 와서 대사의 배를 찌르고 물러왔다. 이때 대사는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그러나 다시 도적 한 명이 와서 완전히 죽이고 떠났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일화가 구체적일 때는 보통 신뢰성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다음날 아침 영객, 어떻게 박평식이나 아니면 이동진이 영화평보다 더 구체적이냐, 역사서가. 자, 다음날 아침 영객이라는 거는 관직 이름 같네요.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사람을 영객이라 그랬다네. 영객 동한 판상 직자마려 야마토노 아야노 사카노 우에노 아타이코마로 등은 그 이유를 추문하였다. 그러니까 왜 고구려 자신이 죽었는지. 이때 예 부사 등이 천황이 대사에게 여자를 아사했는데 대사는 칙명을 어기고 받지 않았습니다. 무례함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이에 신들이 천황을 위하여 죽였습니다. 신들이, 우리들이 라고 속여 말하였다. 유사는 예로서 거두어 장사 지냈다. 가을 7월에 고구려의 사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에 간지는 임진이다.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어쨌건 뭐 이게 특명천왕기에 보면은 고구려 사신이 이제 월이라는 곳에, 월이라는 게 요게 저기 저 북쪽 지역을 의미하는 건 말이거든요. 일본에서 월에서 고구려 그 사신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까지 와가지고 뭐 했다 그런 말을 보면 아마 이게 구라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진짜로 이제 오개농 같은데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지가 있겠죠. 일단 근데 다음에 또 다시 고구려 얘기가 나옵니다. 자, 2년입니다. 여름 5월 병인삭 무진 3일에 고구려 사인이, 사신이겠죠? 사인이 월에 해안가에 도착하였다. 월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일본의 여기 북쪽 해안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보통 이제 신라하고 백제 사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주로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대판만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난파 쪽으로 온다고 하죠. 근데 고구려는 좀 특이하게 뭐 지리적인 위치 때문인지 아무튼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려의 위치라는 게 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내해, 요 내해 지역을 사국하고 구주를 돌아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이제 긴 거죠, 그죠? 자, 월해 해안에 도착하였다. 배가 부서져서 익사하는 자가 많았다. 조정은 빈번히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의심하여,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요 의심했다는 거는 아마도 혹시나 일본으로 보내려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다른 뜻이 있었는데 다른 데 가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떠밀려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한테 온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겠죠. 자, 의심하여 향연을 베풀지 않고 돌려보냈다. 길비 해부직 난파 키비노 아마노 아타이 나니아에게 명하여 고구려의 사신을 전송토록 하였다. 가을 7월 을축삭 1일에 월의 해안가에서 난파와 고구려의 사신들이 서로 의논하여 송사인, 송사라는 건 이제 보내는 관리 뭐 그런 말이겠죠. 보낼 송자니까. 난파의 배에 타고 있던 대도수 반일 오호 시마노 오비토 이하이 협구 수간협 사워카노 오비토 마세로 하여금 고구려 자신의 배에 오르게 하고 고구려의 두 사람은 송사의 배에 오르게 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배를 타게 해서 간규한 뜻에 대비하였다. 간규한 뜻. 혹시나 이제 뭐 습격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로 새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함께 배를 띄워 멸리 정도를 나아가는데 송사인 난파는 곧 파도가 두려워 고구려인 두 사람을 잡아서 바다에 던졌다. 시벌놈들이네. 8월 가부삭 정미 14일에 송사인 난파가 돌아와서 복명하기를 바닷속에 큰 고래가 있어 백기를 맞고 노를, 노라는 건 이제 노젓는 노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물어서 부쉈습니다. 난파 등은 그 물고기가 배를 삼킬까 두려워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듣고 거짓말임을 알았다. 그래서 관에서 부리고 그 지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일단 2년에도 고구려 사신 기록이 있고 바로 뒤에 있는 3년에도 고구려 사신 기록이 있습니다. 3년 여름 5월 경신삭 갑자 5일에 고구려 사인이 월의 해안가에 도착했다. 가을 7월 김이삭 무인 20일에 고구려 사인이 왕경에 들어와서, 왕경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뭐 내량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들은 작년 송사를 따라서, 송사라는 거는 아까 난파 그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먼저 신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나라는 곧 사인의 예에 의거해 대도수 반일 등에게 예로서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송사라는 게 이게 고구려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자, 고구려국의 왕은 별도로 후한 예로서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송사의 배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삼가 사인과 아울러 반일 등을 보내 신의 나라의 사신들이 돌아오지 못한 까닭을 묻고자 합니다 라고 하려다. 아까 난파가 바다에 빠뜨렸다 그랬죠. 야마시로요. 산배 산배대국, 그러지, 산배. 천황이 듣고 곧 난파의 죄를 헤아려 조정을 속인 것이 첫째이다. 이웃 자신을 빠뜨려 죽인 것이 둘째이다. 이 큰 죄를 지었으므로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 죄를 처단하였다. 여기까지가 고구려 사신에 대한 기록이에요. 고구려 사신에 대한 기록이 좀 특이한 게 일단은 요 이전까지는 고구려하고 그 다음 일본 사이에 어떤 통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흥명천왕기, 그러니까 흥명천왕 이전에도 가끔 고구려 사신이 왔다 뭐 그래서 뭘 베풀었다 뭐 그런 얘기들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흥명천왕 때 처음으로 고구려하고 일본이 한번 뭔가 제대로 교섭한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흥명천왕을 이은 민달천왕기에는 맨 처음부터 고구려하고 그다음 일본 사이에 그 사신들 사이에 뭐 일화들이나 그런 게 이제 처음부터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아마 그때 사건이 뭔가 진짜 있었다면, 고구려 사신이 왔던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아마 이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때 만약 대하 정권이 만약에 이제 길비 지역을 뚫고 구주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지역까지 만약에 대화 정권이 먹은 상태였다 그러면 뭔가 한번 교섭해가지고 그 백제나 신라를 한번 때려달라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해볼 만법 했겠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각국의 이름이 한자랑 일본어는 많이 다르지. 신농 지역이 너무 넓어서 그럴걸? 신농이 요 지역인데 남신농, 북신농 이렇게 나눠놨더라. 뭐 대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